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1월 9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바야흐로 이제 2016년도 본격적인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정까지는 쉬지 않고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매주 열심히 해가지고 구정까지 시작을 좀 깨끗하게 한 뒤에 또 구정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경마가 쉼없이 흘러가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꾸준하게 한번 잘해볼 생각이에요. 이제 워밍업은 다 끝났고 실질적인 동절기 경마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피치를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강타가 왜 강한 서울 경마도 최고로 잘하는지 2016년도에는 한번 이제 서울 경마를 한번 잘해볼 생각이에요. 서울 경마를 한번 온 정성을 쏟아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강타의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마에 매진을 해서 이 서울 경마의 최강자임을 완벽하게 한번 보여주고 서울 경마에서 한번 빵빠레를 한번 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마에서 한번 제대로 된 실력을 한번 보여줄 생각이라는 것이 강타의 올해 목표다. 자, 그리고 올해는 조금 일을 이제 구정이 좀 지나고 좀 2월달이 조금 지나갈 때까지는 지나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3월달에 이제 오프라인 쪽에 사람들을 많이 공략을 해서 일도 좀 많이 하고 또 한번 제대로 된 한번 경마 일에 몰두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빵빠레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을 한번 맞이해 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 경마는 이제 문세영이가 돌아왔고 급기야 이제 조성원과 문세영 카드가 이제 맞부닥치는 그런 경주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새로운 서울권의 최강자가 문세영 독재 체제에서 조성원이가 옴으로써 새로운 쌍두마차로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재밌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토요 경마는 좀 출주 수가 줄어들었고 반대로 일요 경마는 굉장히 출주 수가 많기 때문에 일요 경마가 좀 더 어렵고 토요 경마는 조금 난이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동절기 경마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기 때문에 매경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경마방송, 강타의 경마방송은 여러분과 강타가 지금부터 함께 공부하는 그런 방송이지 저 혼자 떠드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간 펜이라든지 뭔가 저는 항상 빨간 펜을 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빨간 펜을 들고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대학교 때도 저는 이걸 갖고 했었어요. 그래서 빨간 펜을 좀 많이 애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펜으로 한번 신중을 위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토요제 1경주부터 멋진 대승을 위해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순정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신마 중에서 일부 피코 타임이 훈련 상태도 양호했고 주행검사 때 모습도 기본적인 발걸음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일부 피코 타임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에게 신경을 쓸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대출전마 대부분이 초반 순발력에 비해서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거의 없는 편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가 종반 취입해서 승부가 날 것이냐 아니면 초반에 튀어나가는 마필들 중에서 의외로 승부가 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4번 이글삭스입니다. 지난번 이전째에 급하강 초반 선행력을 끌어내자 종반 탄력이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1200에서 거리 적응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인데 일단 데뷔전 때는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전째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어쨌든 4번 이글삭스도 이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이제 또 될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8번 가천 언더라는 마필, 8번이 가천 언더라는 마필도 편성상으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형으로 봐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4번도 입상이 가능하고 또 8번 과천 언더도 입상이 가능하고 또 여기에 외곽 게이트에 있는 이 11번 미래주역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약간은 이제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고 종반 탄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훈련 상태로만 놓고 보면 11번이 미래주역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3두에 입상 가능했건 여부가 관건인 경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충마 선정이 관건인데 어쨌든 강타가 보는 경기에서는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로는 3두가 가장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4번 이글삭스, 8번 가천원도, 11번 미래주역인데 이 중에서는 11번 미래주역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7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데뷔 이후 빼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자. 자, 이번에 문세영 카드를 들고 나온 마필인 만큼 11번 미래주역의 승부 의지를 조금 더 읽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이번 경기는 11번 미래주역을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2경주입니다. 10만 2두가 출전을 하지만 빼어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군 성장마간의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장마 편성에선 이변의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번 성읍 강틀이란 마필입니다. 마필의 능력은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자,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평균 능력 자체, 에버리지 자체가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1번 성읍강토는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 5번 노얄 정상이란 마필, 5번 노얄 정상이란 마필 기본적으로 조금 2%가 좀 부족할 것도 같기는 합니다만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주행검사 자체를 3차에 걸쳐 통과를 했기 때문에 기대치를 안 가졌던 마필인데 데뷔전 때 의외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의외로 이런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배당권 전력으로 5번 노얄 정상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겠고 8번이 속도실합니다. 데뷔 후 3번의 경기에서 계속적으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줬는데 그 신장세 자체가 모두가 선행력의 향상을 보이면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종발 탄력이 나서나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체중 변화가 좀 심했기 때문에 이 마필 자체의 기복이 좀 심했던 게 아니냐. 자, 그래서 이 종반 디심, 즉 파워감이 좀 부족한 단점을 이번 교시에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8번이 속도시라도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자, 여기에 9번 해피 센세이션이란 마필입니다. 초반 순발력은 부족하지만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거리 1200이고 느린 편성입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을 이란 걸 감안을 했을 때 충만은 어찌됐든 이 9번 해피 센세이션을 가져가는 게 조금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충만 쪽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저는 이 9번 해피 센세이션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자, 여기에 뭐 1번 성읍강톨이나 8번 속도신화나 5번 노얄 정상 같은 마필들에게 관심권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놓고 때리는 마필은 아무래도 9번 해피 센세이션을 놓고 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3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편성 자체에서 가장 관심권 마필을 볼 수 있는 마필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1번이 컴플리트 위너라는 마필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발주가 좋았고요. 주행 불안이 문제였었던 마필인데 종반 탄력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마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순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 원쿨캣의 순발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순발력을 갖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마필이 이번 교시 이제 입상에 성공을 하려면 주행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는데 훈련 상태는 여전히 최상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1번 컴플리트 위너는 편성상으로 봤을 때 강력하게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착이 문제인데 후착마 중에서 강타가 이제 노림수를 갖는 일두가 있습니다. 그 마필을 한번 강하게 노려보고 싶고 인기권 전력을 받치기로 노려보고 싶은 경주. 그래서 맥시멈 3방을 가져갈까 아니면 때리고 받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3마리를 갖고 한번 해볼 거예요. 3마리 딱 3마리 갖고 와보는데 저는 어찌됐든 1번 컴플리트 위너는 그 중심에 있는 마필인 만큼 무조건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 강타의 주특기 제주경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제주교차 1경주는 입상과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인데 3번 새벽바람과 7번 인어공주 여기 10번 선봉여설 이상 3두가 가장 그래도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배당이 터진다면 강타가 보는 경우에서 5번이 문학소녀라는 마필이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번 문학소녀라는 마필은 배당만을 가져가시고 대가리로는 당연히 3번 새벽바람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번 교주시 7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못된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편성이 강했기 때문에 7착에 왔을 뿐이고 전반적으로 그 경주에서 마필들이 잘 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계속적으로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지난번에 오히려 걸음에 물꼬를 쳐놨던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새벽바람은 이번 편성에서 강축이면 손색이 없다. 자, 그리고 배당권 전력으로는 5번 문학소녀이고 3파전 양상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인기권 전력 한 방 때리고 한 방을 자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편성의 특징도 선두권에 아주 빠른 선행마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취평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입상과의 의욕도 드러나요. 자, 5번 행운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기회가 못 타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기회한테 주어지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기회가 말을 잘 타냐고 못하지. 그럼 남들보다 노력을 더 해야 돼, 못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축구를 할 때 보니까 이 근육이 그 헤라클로스 같이 그냥 딱 잡혔어, 얘가. 근데 말 타는 거 보면은 이금주보다도 힘이 없게 타니까. 아니, 그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이럴 때 이런 말 주면은 강영현 주무사한테 고맙다는 인사하고 매일 끌고 나와가지고 조교 열심히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승을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신 상태가 잘못된 놈이에요. 제가 보기엔 정신 상태가 잘못된 놈이에요. 이 몸매도 보면은 근육질에다가 힘이 좋게 생겼는데 축구할 때 웃장 까고서 축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기술체육대회 때. 아, 근데 이렇게 말타는 거 보고, 야, 얘는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구나. 이건 뭐, 겁이 많은 건지, 하여튼,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조교를, 지가 문세영이냐고. 문세영이도 조교를 하는데 왜 지는 조교를 안 하냐고. 지가 문세영보다 잘 타냐고. 걔 핫바리로 타는 주제에. 그러니까 이게 정신 상태가 잘못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었으면 반 죽여놨어. 이게 어디 정신 상태가 잘못돼도 한 20바퀴를 잘못된 놈이지, 이게 정신병자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성공하려고 그러는 놈이냐고. 뭐, 처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6번이 레이즈 볼드입니다. 편성상으로 봤을 때 느린 편성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 가장 입상권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6번 레이즈 볼드입니다. 왜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왜 느린 편성의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니까 6번 레이즈 볼드는 이 편성에서 당연히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권 올리기면 분명하다. 자, 고로 2번 편성에서 꼭 이 마필을 가져가야 된다, 안 된다?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편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시, 뭐라고 그럴까? 배당을 그나마도 터트려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글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갈구하는 게 뭐야? 뒷심이 우수한 마필 중에서, 한 마리의 삼복승마를 원하잖아요. 저는 이번 경주시 삼복승을 가져간다면 4번이 보배동자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조심스럽게 한번 추천합니다. 어차피 연대가 성립이 되니까 2번 허니버튼이나 3번 천이 같은 마필들은 안 보고 싶고 그렇다면 이제 5번, 6번이 실질적인 단통 마필인데 삼복승을 가져간다면 4번 보배동자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복승마가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게 보는 쪽이니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자, 다음은 제주기차 3경주입니다. 나름 걸출한 충마의 후착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3번 으뜸공신입니다. 자, 훈련 패턴도 최고고 근간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마필은 근간 2연승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구원엔 2연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저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가리는 무조건 3번 으뜸공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으뜸공신의 후착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편은 뭐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으뜸공신의 선정 가능성만 점쳐보고 싶은 경주다. 자, 후착이 문제인데 10번 수미가 강력하게 팔리겠죠? 아무래도 이제 근간에 보여준 적이 있으니까 수미가 강력하게 팔릴 텐데 수미는 뭐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마필입니다.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5번이 그 영도자 같은 마필들이 팔릴 것 같은데 영도자는 이번엔 조금 덜덜하게 봐요. 왜냐면 연속 상승에 따른 경주로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세게 보지는 않고 이번 경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바로 이 7번 초인 탄생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주기차 3경주는 딱 3마리만 가르쳐드리고 복승과 3복승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이번 편성은 사실상 어느 정도 입상과 우열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고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저는 토요경마를 초반엔 좀 덜덜하게 보고 조금 이렇게 적정 쪽에 맞추면서 일반 경주급으로 가고 이제 중후반부 쪽에서 승부를 할 생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 경주는 적중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승부처가 아니라고 해서 적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적중은 자신은 하는데 배당이 좀 덜덜하니까 그걸 승부처는 안 가져갔을 뿐이지 적중이 자신 없고 메리트가 없어서 안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편성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3번이 진영의 거인입니다.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선행과 선임으로 오가면서 꾸준한 경주력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이번에는 감량 2점을 앞세워서 자, 여기에 문세영에서까지도 기승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이 편성에서는 3번 진영의 경우는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팔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번 경기는 당일 현장에서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안 팔렸을 때 단통으로 때리는 마필이 버팅기고 있는데 그 마필이 안 팔렸을 때는 한번 현장 승부로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자, 6번이 굿타입이란 마필 자, 조성권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패턴은 괜찮습니다. 패턴은 괜찮은데 과연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6번 9타입은 어찌됐든 3번 막권 정도로는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예, 왜 그러냐? 바닥을 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선취입력이 동반 상승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력에 비해서 취입력이 아직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적인 경주 속에서 파워감이 보강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다 500kg가 넘는 거세말하는 쪽의 점에서 순발력이 있다면 당연히 잠재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6번 9타입이 아직까지는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보여줬지만 이번 편상에서 변화의 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막고는 6번 9타입을 가져가고 3번 진영의 교회는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데 단방 막권이 당의 현장에서 덜덜하게 팔린다면 현장 승부처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이렇게 써놓고 가겠습니다. 현장. 그러니까 제가 승부처로 선정을 했던 마필이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배당이 없다면 그걸 빼버리고 이런 경주를 가져갈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생각하고 있는 마필들이 덜덜하게 팔리는 게 아니라 배당이 쌈박하게 좋으면 현장에서 들이대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경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제가 지금 이제 목요일날 지금 9시 정도에 지금 토요 UCC 방송을 찍고 있는데 밥을 안 먹고 찍어요. 왜 그러냐면 밥을 먹고 찍으면 졸려가지고 못 찍겠어. 졸려가지고 막 그냥 여기가 따끈따끈하니까 막 졸려가지고 정신 집중이 안 돼서 밥을 안 먹고 찍는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거의 혼수 상태가 됩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이 UCC 찍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서 떠드는 제가 옛날에 손석범 의원, 신동훈 의원, 전천 의원, 김준희 의원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찍었잖아. 셋이 찍으면 저는 그냥 팔짱 끼고 있어가지고 팬들이 그랬어. 야, 강타 팔짱 좀 빼고 해라. 건방지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셋이 찍으면 그야말로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마필들을 잘 생각을 해보고 있다. 판때기 자체만 조율을 하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혼자 찍으려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혼자 40분 동안 떠든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매출이 떨어질까봐 혼자 못 찍는다고. 놀고 있는 소리 하고 있어요. 쟤도 제 밑에서 일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 후배죠. 석범이라든지 신동훈이 이런 애들은 그냥 배울 때 잘 배워가지고 저보다 더 잘하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그 친구들 같이 이렇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나머지 친구들은 오래됐어도 혼자 찍을 수 있는 기량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량이 안 되는데 또 그냥 혼자 찍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친구들 빼고요. 자, 어쨌든 제주경차 4경주 2번 청하고입니다. 권유기가 타고 있기 때문에 인기도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물론 대가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편성에서 절대적으로 뺄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이번 초반부는 이번에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가리를 놓고 때릴 마필은 아니지만 요 마필은 무조건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단통마예요. 그럼 대가리는 따로 있습니다. 대가리는 따로 있고 요걸 단통으로 지질 거고 요게 두 마리 더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초반부는 건조길에서 사람들이 조금 덜덜하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금강명시 입상이 그렇게 빼어난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런 견제에서 굉장히 좋은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아주 강하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 거절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경차 4경주는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메인 승부처고 거의 90% 이상은 적중을 자신하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경주만큼은 꼭 강타와 함께 ARS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조건 중배당 단통으로 배팅 작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제주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려! 팍!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지!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맹승부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요 마치면 무진장 좋아하고 마치면 아주 그냥 기절할 정도로 소리 지릅니다. 왜? 즐겁잖아. 아주 내가 노렸던 말이 들어오면 그냥 그 스릴이 그냥 보통이 아니잖아.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장에 계시니까 야 무슨 말 하나가 간다고 얘기하면은 이제 배당만을 간다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그런다. 야 그거 내가 살게. 야 나한테 사. 아이고 야야야 그게 어찌 되냐 뭐 이러면서 욕 바가지로 먹지. 그러다 그 말이 쏙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마치면 어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똥간에 가서 그냥 이게 언제 끝나냐. 20분 동안 똥간에 가서 나오지도 않아. 음에 맞아 죽게 생겼구만. 내가 이런 거 주둥아리를 찢어놓던지 정말 그만해야지. 에이구 징글징글해 이러면서 그냥 똥간에 가서 나오지도 않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똥간에서 ARS 듣고 나와가지고 또 주접 떠는 놈들도 있고 별놈들 다 있지 뭐. 경마장 가면 제가 뭐 10년을 넘게 했는데 별놈들 다 안 만났겠어요. 주접 천재 같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놈 ARS 듣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 저놈의 새끼 주둥이를 확 가서 찢어놓고 싶은 심정이 있지만 어째 그게 또 밥 먹고 사는 재주랬는데. 자 육경주 준비해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자 유경주 배당이 좀 토지kok도 같고 또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경주입니다. 배당이 터지는 그림은 4번 청경이 부러지는 그림이죠. 근데 1000m에서 또 선임으로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해서 이게 무조건 안 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청경은요 지금 현재 체중이 계속적으로 빠지는 말입니다. 주행검사 때 430kg, 그 다음에 이제 재주검 때 두 번째 주행검사 때는 408kg로 받았고 지난번 데뷔전 때 406kg를 받았어요. 물론 마필 자체의 능력이 괜찮으니까 입상에 성공을 했겠지만 마체가 항상 작은 놈들은 기세에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다가 이번 편성 자체가 선행마가 딱 2마리가 있는데 4번 청경하고 3번 유난초라는 마필과 그 다음에 안쪽 게이트에 또 2번 미라클 돌풍도 괜찮게 빠른 마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필들 간에 선행 경합이 펼쳐진다면 4번 청경은 의외로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안쪽 게이트가 다 선행입니다. 이제 3마리가 다 모두 선행인데 이들 마필들 간에 경합이 펼쳐진다면 이 4번 청경이 의외로 불안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청경을 빼기 뜨고 힘든 것이 선임으로의 데뷔전시 능력이 워낙에 우수했기 때문에 체중 체크가 필수이고 당일 주로사항이 필수의 마필이 4번 청경이기 때문에 청경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서는 안 된다. 물론 조교 상태가 좋고 선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가리로 놓고 때릴 수도 있겠지만 전 대가리는 반대입니다. 대가리는 반대예요. 자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5번 과천대왕도 나쁘진 않아요. 5번 과천대왕도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금지 언니가 보여준 능력 자체가 괜찮은데 문제는 얘는 또 금지 언니가 57kg를 받았어요. 57kg를 받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부중이 좀 높다는 것이 흠이고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입상에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 이제 3착을 온 것이 과천대왕의 입장에서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금지언니 목이 터지라 응원을 했는데 3차 왔어요. 이번에 노리려고 했더니 부중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3번 청경과 5번 과천대왕 이런 마필들도 괜찮은데 강타가 이번 경시에 조심스럽게 추천해드리는 마필은 8번 아웃캣입니다. 8번 아웃캣이 좋으니까 요 마필을 강하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필의 능력상으로 보나 공백 이후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9월달 이후에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확연한 마필이기 때문에 주행 불안이 해소가 되면서 걸음 자체에 안정화를 껴하고 있는 마필 8번 아웃캣입니다. 이번 것이 또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안정감 배당 쪽이 아니라 저는 배당 쪽으로 갈 생각이에요. 배당 쪽으로 가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그 점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복병권 마필이 이번 경주 조교 완벽하게 좋게 해가지고 승부를 하는 마필이 있으니까 6경주는 배당으로 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심 배당을 노리는 전매 승부처.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계속 몰아치는 거야. 그러니까 제주교차 4경주가 메인이고, 또 토요 6경주가 준메인이고, 제주교차 5경주가 준메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승부처가 많으면은 많이 잘 맞히면 말을 안 하는데, 못 맞히면 뭐 승부처가 많다는 등 어쩌고 저쩌고 딱 또 그냥 아주 그냥 집중 공략을 했으면 못 살겠어요. 그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5번 신촌 돌체. 야, 너 올 때까지 내가 너 조질 거예요. 야, 요놈 놓고 제가 한구라를 한 적이 엊그제 같았는데, 야, 이게 올 듯 하면서 자꾸 안 오네요. 5번 신촌 돌체는 제가 보기에 능력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무조건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냥 입상도 안 했는데 이제 사이즈가 괜찮으니까 이 점수가 높고, 그러니까 부중은 또 제일 높게 받았어요. 핸디캐퍼들이 내가 핸디캐퍼를 해도 5번 신촌 돌체의 높은 부중, 얘 말을 중심으로 부중을 부여하는 게 맞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4번이 더 높게 부중을 받았잖아. 4번이 68.5kg로. 그러니까 5번 4번으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편성에선 5번 4번을 알고도 틀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 5번이 제일 센 말인데 4번이 지금 4번을 놓고 이 부중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뭐다?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은 조금 5번 4번이 당일날 대끼리로 팔린다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핸디키퍼 책정에 부중이 너무 높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7경주, 오늘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 여기도 배당이 좀 빵하고 뭐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마필도 있고, 또 지난번 경주 때 몰락을 하면서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친 마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으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재밌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경신대 아무래도 당일 현장에서는 누가 강하게 팔릴지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은근히 혼전 양상의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근히 혼전 양상. 팔리기는 뭐 8번이 금화발리우스 뭐 이런 마필들이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고, 또 7번 강양 돌풍도 좀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편성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저는 7번 광양 돌풍이라는 마필을 재밌게 봅니다. 520kg라는 점에서 상당히 재밌는 마필이에요. 그런데다가 지난번 경주 때 부족했던 선행력의 일치월장된 모습을 보여주며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추임력을 바탕으로 나름 선전의 메리트를 가졌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 시 14번 스윕 트로피가 또 팔리고 8번 금화발리오스가 팔리고 이놈 저놈이 팔릴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에서는 의외의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1200에 선입층이 굉장히 강한 편성이기 때문에 의외로 선두권의 마필들, 자,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예요? 4번 댕기스라든지 13번 스위트루피 같은 마필들이 의외로 이 편성에선 부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7경주 역시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 인기마들이 왜 부진이 예측되고 있고 의외로 복병으로 팔리는 마필들이 선전의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선 7번 강양돌풍이라는 마필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왜?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이니까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것이 뭐다?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8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빠바바바바바바바바. 야, 강타야, 너 지금 이게 몇 개의 승부처를 연장으로 때리는 줄 알아? 5개예요, 5개. 그럼 앞에서 제가 승부처를 했냐고? 하나밖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 5개를 퍼펙트로 적중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났다. 나는 집에 간다. 이러고 그 집에 가시면 되는 거야. 뭐 있어? 경마장에 많이 있으면 누가 상 주나요? 경마장에 개근상을 주나? 뭐를 주나? 빨리빨리 집에 가야지. 먹고 튀어! 5번 공룡입니다. 공룡. 야, 처음에 이마필이 딱 나왔는데 배대선 조교사와 마방 식구들이 공룡은 상당히 앞으로 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데뷔 당시에 상당히 불안했잖아. 데뷔전과 이전째 한 번도 입상에 성공을 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큰 소리 친 만큼 걸음이 안 나왔는데 3전째부터 서서히 걸음이 나오기 시작하더니만 근간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걸음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5번 공룡은 이 편성에서 봤을 때 뭐다? 대가리다. 뭐다? 대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가장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는 거죠. 전력이자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인기만 2두 정도는 잘라버리고요. 요건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경주인데 후착이 아주 재밌어요. 안 팔리는 마필들이 아마 이번 경주에 아마 초울트라 승부가 가능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습니다. 강대가리를 놓고 때려더라도 이번 편성은 중배당이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짭짤한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충분히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철저하게 안 갔던 놈도 있잖아요. 늘어져라! 자꾸 늘어져! 이랬던 놈도 있고, 이번에 뭐 100% 갈 것 같은 놈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편성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적중을 자신하는 경주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메인 승부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다가 알았어, 이 새끼야. 지금 빵빠른 방에 알았어. 많은 그럼 깜짝 놀라는 뭐야? 깜짝 놀라신 분도 있을 거야. 나이를 먹으면 좋은 게 돼요. 옛날엔 전 그런 분들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원래 좋은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6번 빅마운틴입니다. 대가리입니다. 6번 빅마운틴. 이거 뭐 말이 필요 없는 대가리고 넣었다 뺐다를 했지만 뭐 이 편성에서 그냥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오면은 실형처리 욕하면 돼요. 그 정도로 센 말이에요. 요즘 이제 제 마누라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나이도 얼마 안 먹어놓고 나이 그러고 나이 먹은 티 낸다고. 저도 방송에서 나이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아버지가 그러는 거 보고 되게 듣기 싫어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제가 또 나이 먹으니까 그 꼴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유전인가 아니면 이게 뭔가. 하여튼 앞으로는 좀 나이 얘기 좀 안 하려고요. 조용히 해가지고 하려고요. 요번 편성은 지금 이제 팔리는 마필들이 이제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매직탑이라든지 안양 나이온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원더풀로도 이제 등짝이 좋고 바람의 왕자도 이제 선행 갈 수 있으니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의외로 이 편성은 얘네들 모르는 건 없잖아. 일단 대가는 6이라고 가르쳐 드렸잖아. 그러면 이 편성에서 이 3번 관건이 누가 올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1번은 일단 안 봅니다. 1번은 일단 안 보고 일단 1번은 아웃. 그 다음에 3번도 아웃. 3번도 아웃. 그러면 나머지 이제 4번 바람의 형제는 선행을 쓰던 간에 얘는 사이즈 자체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 데뷔전 때 워낙에 좋은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필수예요. 뭐 틀리대는 맞던 얘는 뭐
갖고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이제 어떻게 뜰지, 요 부분이 이제 관건이고, 지난번에 걸음을 보여줬죠. 야, 여기서 이제, 그 3번 갖고는 뚜뚜베네가 있는데, 얘를 한번 가져가 보세요. 뚜뚜베네. 얘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인기마가 많은 경주에서 인기마가 쪼르륵 들어와서 1등이든 3등을 하는 경우 극히 드물고, 1등, 2등까지는 능력마들이 오는데, 3등은 또 이상한 말이 하나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이 터지는데, 그 이상한 말이 좀 뚜뚜베네 같아요. 그래서 뚜뚜베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딴 마필도 다 얘기 드렸죠. 안 보는 마필, 이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식경주입니다. 자, 이번 식경주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배당이 좀 터지는 경주라서 후반부 준비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일단은 뭐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뭐 11번 엄지손가락. 직지점 경주시 엄지손가락의 금수공을 강타가 멋지게 끝장 승부처였나요, 그때? 예, 요거 맞춰드린 거 기억나세요? 마지막 경주였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맞춰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엄지손가락이 덜덜하게 팔렸던 경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지손가락을 대가리로 놓고 심었던 경주입니다.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맞힌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11번 엄지손가락을 이번에도 강하게 노리는 끝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관계로 자, 일단은 뭐, 이 편성에서 누가 뭐라고 해드려도 배팅골의 충만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7번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대가리예요. 편성에서는 뭐 대가리예요. 7번이 대가리고, 이제 후차권이 이제 문제인데, 다들 고만고만하죠. 끌리는 악병만 아니려면 9번 스페셜 조이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번 편성에서 되는 마필이고, 1번이 홀리데이 드림도 되는 마필인데 워낙에 이제 기본마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2번 체이싱 달라져도 되는데 저는 얘는 안 보고 싶으네요. 체이싱 달라져는 좀 연대 관계도 좀 성립이 되는 그 관계로 인해서 조금 덜덜하게 보고 싶고 어찌됐든 간에 얘는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9번 스페셜 조이는 가져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7번, 9번이 가장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2경주 끝장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어느 마필을 놓고 때리던 간에 기본적인 중배당의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자, 2번 클린업 빙고는 편성상으로 봤을 때 조금 기복이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 또 3번이 그랑블로도 계속적으로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역시나 좀 믿음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2%가 불안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7번 태양학은 이 편성에서 어느 정도는 팔릴지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조금 많이 팔리겠죠. 지난번에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으니까 과연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말씀을 드린 2번 클린업 빙고나 또 3번이 그랑브르나 또 7번 태양왕이나 이런 마필들이 전개 이점을 안고 나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이 과연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어쨌든 7번 페루비치 기수의 7번 태양왕은 일단 배팅권에는 필이 안차가 쉽게 되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다. 자, 그래서 이번에 노림수를 갖는 마필이 한두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도 간신권 마필로 해서 강하게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끝장 승부처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의외로 조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도 있죠. 그리고 이제 불안해 보이는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경주도 있고 자, 그래서 중후반부 쪽에서 멋진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볼 수 있는 토요 경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상으로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꼭 승리하십시오. 충성 감사합니다.